저녁에 소피를 데리러 갔더니 엄마, 난 여기 더 있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면 안 돼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소피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번 변화는 단순히 회사의 혁신이 아닌 우리 고객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될 거라고요. 마치 소피가 이곳에서 발견한 즐거움처럼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캐나다의 한 귀여운 꼬마가 한국에서 겪은 이 체험 때문에 큰 변화를 겪고 엄마가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소피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요? 오늘의 감동 택배 사연을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인 CRM의 운영 총괄 상무인 사라 캠벨입니다. 40대 초반의 싱글맘으로 7살 된 귀여운 딸 소피와 함께 살고 있죠. 누군가는 제게 워킹맘의 성공 신화라는 수식어를 붙이곤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답니다. 15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CRM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만 해도 우리 회사는 승승장구했어요. 매년 새로운 지점을 열었고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 분기 실적회의에서 CEO의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사라, 우리 회사가 이대로는 안 돼요. 온라인 쇼핑몰에 밀려 오프라인 매장들의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20, 30대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수치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년간 매장 방문객이 30% 가까이 감소했고 객단가도 15% 이상 하락했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욱 닫게 만들었고요. 우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캐나다의 거의 모든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우리는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했어요. 온라인몰 강화, 배달 서비스 확대, 멤버십 혜택 증대. 하지만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경제 전문 채널을 보다가 흥미로운 뉴스를 접했어요. 팬데믹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회복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죠. 아시아 시장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특히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통망을 운영하는지 거기서 뭔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CEO는 제 제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다음 날 바로 2주간의 아시아 출장이 결정됐죠. 문제는 시기였어요. 하필 딸아이 소피의 방학 기간과 겹쳤거든요. 평소에도 바빠서 딸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2주나 떨어져 있자니 마음이 아팠어요.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고민 끝에 소피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소피도 아시아 여행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판다와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아이라 중국과 일본 방문에 대해 무척 신이 나 있었죠. 첫 목적지 중국에서의 일주일은 허무했어요. 물론 소피는 판다도 보고 만리장성도 올라가서 신났지만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실망스러웠어요. 대부분의 소비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오프라인 매장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알리바바나 증동닷컴, 테뮤 같은 이커머스의 그늘이 너무 컸달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일본도 예상과는 달랐어요. 꼼꼼하고 정돈된 매장 운영은 인상적이었지만 너무 보수적이었죠. 새로운 변화나 혁신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장점이자 약점처럼 보였달까요? 아직도 현금 거래가 많은 아날로그 방식이더라고요. 도쿄의 마지막 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 가이드의 말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사라 씨, 혹시 서울은 가보셨나요? 요즘 한국의 유통업계가 많이 혁신적이라고 들었는데 특히 오프라인 매장들의 디지털 전환이 인상적이라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곳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아쉬웠죠. 게다가 예산도 조금 남아 있었고 최근 본 경제 뉴스에서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세에 대해 다룬 기사가 떠올랐어요. 소피야, 우리 하나 더 모험해볼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는 건 어때? 정말이야? 와, 좋아.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겼네. 그렇게 저희는 예정에 없던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즉흥적인 결정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오후였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소피는 연신 창밖을 두리번거리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죠. 7살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은 늘 저를 미소 짓게 만들어요. 엄마, 저기 큰 건물들은 뭐예요? 와,
저기 간판들은 왜 반짝반짝해요? 버스는 왜 주황색이랑 파란색이에요? 피곤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 낯선 도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죠. 더 젊고 더 역동적인 느낌이랄까요? 호텔에 도착하고 짐을 푸는 중에 소피가 배고프다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기내식 이후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거든요. 프론트의 근처 식당을 물어보려는 찰나 창밖으로 건너편에 있는 대형마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서 간단히 뭐 사서 먹을까? 아니면 레스토랑을 찾아볼까? 마트 가요. 마트, 과자도 사고 싶어요. 마트로 향하는 길에 어차피 마트는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제 예상은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빗나갔어요. 우선 주차장이 지하에 있었는데 깔끔하고 밝았죠. 심지어 주차 공간마다 센서가 달려 있어서 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장을 보고 나왔을 때도 제 차를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캐나다에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첨단 시스템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쇼핑객들은 전통적인 구역 표시를 기억하거나 메모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엄마, 저거 봐요. 자동차 카트예요. 저거 타면 안 돼요?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카트가 있었어요. 마치 장난감, 자동차처럼 생긴 카트였는데 아래쪽은 아이가 앉아서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쪽은 장바구니로 되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죠.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평소 장보기를 지루해하던 아이가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카트에 앉은 소피는 마치 자신만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선 입구에서 신선한 빵 냄새가 풍겨왔죠. 베이커리 코너였는데 마치 고급 빵집 같았어요. 직접 굽는지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고 다양한 종류의 빵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죠. 우와, 엄마, 저기 피자 만드는 것 좀 봐요. 매장 한켠에서는 피자를 직접 만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피자 도우를 던지고 토핑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소피는 한참을 구경하느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신선식품 코너는 더 놀라웠어요. 과일과 채소들이 마치 고급 백화점처럼 완벽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시식 코너도 곳곳에 있었어요. 직원이 과일을 직접 잘라서 건네주는데 위생장갑과 마스크는 기본이고 친절한 미소까지 잃지 않더라고요. 이 수박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달콤한 수박 한 조각을 맛보니 기분이 저절로 좋아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마트에 이런 시식 코너가 많았어요. 다른 곳에선 새로 나온 라면이라면서 작은 종이컵에 한 입에 딱 먹을 수 있도록 담아주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좋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호텔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라면을 사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소피가 또 다른 곳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여기 봐요. 제가 요리해도 돼요? 아이들 전용 식품 코너였어요. 과자나 사탕 같은 단순한 간식이 아닌 영양을 고려한 다양한 어린이 전용 제품들이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건 어린이 셰프존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간단한 요리를 체험해 볼 수 있게 꾸며진 공간이었는데 위생 앞치마부터 전용 조리 도구까지 모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소피는 그날의 체험 메뉴인 미니 김밥 만들기에 참가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가 늘 바빠서 함께 요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게 있다니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장보기를 끝내고 계산대로 향하는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일반 계산대 외에도 스마트 셀프 계산대가 여러 대 있었는데 심지어 영어 안내도 되더라고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외국인인 저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소피는 계속 마트 얘기를 했어요. 엄마, 우리도 집에 이런 마트 있으면 좋겠다. 나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그날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발견이야. 우리가 알던 마트와는 전혀 다른. 캐나다로 돌아가면 꼭 경영진에게 보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아침 일찍 소피와 함께 다시 마트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입구에 있는 안내 표지판을 보니 이 건물이 무려 6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지하 1층은 식품관, 1층은 패션 및 잡화, 2층은 생활용품, 3층은 가전제품, 4층은 푸드코트, 5층은 키즈카페와 문화센터였어요. 엄마, 저기 다른 애들도 있어요. 저도 저기서 놀고 싶어요. 5층에 도착하자마자 소피가 키즈카페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어요. 죄송하지만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영어 가능한 직원도 있고 2시간 이용권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트 멤버십 고객이시면 할인도 가능해요.
키즈 카페 안에는 이미 여러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부모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의아해하자 옆에 있던 한국 엄마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여기는 아이들만 맡기고 엄마들은 쇼핑하러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직원들이 잘 봐주시거든요. 저희도 다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믿고 맡기죠. CCTV도 있고 안전하니까 걱정 마세요. 더 놀라운 건 그 엄마들의 친절이었어요. 우리가 소피도 잘 봐줄게요. 여기 카톡 주소가 있는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천천히 쇼핑하다 가세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다니 감동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엄마들은 영어를 너무 잘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도 안 느껴졌어요. 소피도 금세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이 보였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곧잘 어울리더라고요. 안심하고 지하 1층으로 내려와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전자가격 표시기였어요. 모든 상품에 작은 전자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었는데 가격과 상품 정보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마침 지나가던 매장 관리자님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김 매니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죠. 이건 전자가격 표시기예요. 모든 상품의 가격 정보가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이 일일이 가격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졌죠. 김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며 캐나다 매장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직원들이 새로운 가격표를 붙이느라 분주한 모습, 할인 행사 때마다 엄청난 양의 종이 가격표를 출력하는 모습, 게다가 종종 발생하는 가격표 오류로 인한 고객 불만도 생각났죠.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 온라인 쇼핑몰과의 가격 경쟁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온라인 가격이 변동되면 우리도 바로 대응할 수 있죠. 요즘 손님들이 매장에서 상품을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스템 덕분에 그런 현상이 많이 줄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상품의 원산지, 영양 정보, 알레르기 정보까지 표시할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재고 관리에도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재고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주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문이 들어가요. 또 진열대가 비어 있으면 직원들의 스마트 기기로 알림이 가죠. 덕분에 품절 상황이 거의 없어졌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김 매니저님이 4층 푸드코트를 추천해 주셨죠.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피도 데리고 오세요. 5층으로 올라가 보니 소피는 이미 새 친구들과 완전히 친해져 있었어요. 한국 엄마들이 도시락까지 나눠주며 아이들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소피야, 점심 먹으러 갈까? 엄마, 저 여기서 먹어도 돼요? 한국 친구들이랑 김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싶어요. 한국 엄마들은 그들의 자녀와 우리 소피가 너무 즐겁게 잘 놀고 서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니 소피와 함께 점심 먹이고 더 놀게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를 오래 맡겨두는 것도 매너가 아닌지라 괜찮다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한사코 말리셔서 그럼 1시간만 더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소피는 새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고 저는 4층에서 혼자 식사를 하며 오전에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매장에 도입하면 어떨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까?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왜 우리는 몰랐을까 하는 거였어요. 분명 시장 조사도 하고 컨설팅도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서구권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점심을 얼른 먹고 저는 더 자세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하나의 문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발견한 혁신들은 분명 우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이틀 연속 같은 마트만 방문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의 마트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각 지점마다 특색 있는 서비스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강남점은 프리미엄 식품이 특화되어 있고 부천점은 키즈 특화 매장이래요. 소피야, 오늘은 어디로 갈까? 부천점 가요. 거기는 키즈 카페가 더 크다던데. 어제 새로 사귄 친구의 엄마가 알려준 정보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문득 우리 회사 지점들이 떠올랐어요. 비슷비슷한 매장 구성, 획일화된 서비스, 각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죠. 부천점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장 입구부터 달랐죠. 키오스크에 아이의 키를 재면 연령대별 추천 제품 목록이 나오고 심지어 영양사 상담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키즈 멤버십 회원이신가요? 직원이 반갑게 물었어요. 아니요, 외국에서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잠시 후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와서 매장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은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았는데 기본적인 키즈 카페 외에도 요리 체험장, 과학 놀이터, 심지어 실내 미니 수족관까지 있었죠. 이런 특화 매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이 지역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가 많아서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키즈 관련 수요가 특별히 높더라고요.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전략이라 이것도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본사에 획일화된 매뉴얼만 고집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소피는 이미 키즈 체험존으로 달려갔어요. 오늘의 프로그램은 어린이 파티쇼였는데 아이들이 직접 컵케이크를 만들고 꾸밀 수 있었죠. 제가 좀 구경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희 매장 운영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마케팅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 과장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각 지점별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심지어 시간대별로 타겟 고객층이 달라지니 그에 따라 진열 상품과 서비스도 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신선식품을 찾는 주부층이 많고 점심시간에는 회사원들이 많아요. 저녁에는 가족 단위 고객이 증가하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해요. 매장을 둘러보며 계속 메모를 했어요. 진열대 위치부터 동선 설계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태블릿이었죠. 이건 저희가 자체 개발한 매장 관리 앱이에요. 재고 현황, 고객 동선, 매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직원들은 이걸 보고 어느 구역에 보충이 필요한지, 어디에 인력이 더 필요한지 바로 파악할 수 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사라 씨, 소피가 친구들이랑 너무 잘 놀고 있어요. 저녁 시간인데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떠세요? 어제 알게 된 한국 엄마의 메시지였어요. 이런 친절이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감동이었죠. 그날 저녁 한국 가정에서의 식사는 또 다른 발견이었어요. 아이들은 엄마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나눠 먹으며 더욱 친해졌고 저는 한국의 공유 육아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우리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호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지난 3일간의 관찰과 경험을 정리할 시간이었죠. 한쪽에서는 소피가 새로 사귄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즐겁게 떠들고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제 화면에는 우리 회사의 최근 실적 보고서가 떠 있었거든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고객 만족도도 떨어지고 있었죠. 특히 젊은 층의 이탈이 심각했어요. 차이가 이렇게나 큰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먼저 인건비를 계산해 봤어요. 우리 회사는 매주 가격표 교체에만 평균 22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죠. 시간당 $25의 인건비를 곱하면 한 지점당 월 $2,000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종이 가격표 인쇄 비용까지 더하면 엄마, 나 배고파요. 소피의 말에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이었어요. 룸서비스 시킬까? 아니요. 마트 가서 사와요. 거기 있는 김밥 먹고 싶어요. 이제는 소피도 한국 마트의 팬이 되어버렸네요. 마트로 향하는 길에 계산을 계속했어요. 전자가격 표식이 도입 비용은 분명 상당할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 절감, 가격 오류 방지, 재고 관리 효율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죠.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소피는 키즈 카페로 달려갔어요. 전 다시 매장을 둘러보며 우리 시스템과 비교해봤어요. 결제 시스템부터 달랐죠. 우리는 아직도 기본적인 포스 시스템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모바일 결제, 셀프 계산대, 심지어 지문 인식 결제까지 가능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장에는 충격적인 수치를 넣었죠. 현재 우리의 위치, 지난 2년간 25% 매출 감소, 젊은 층 이탈률 35% 증가, 고객 만족도 65점, 업계 평균 75점. 그리고 한국 마트의 혁신 사례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전자가격 표시기 시스템, 데이터 기반 매장 관리, 지역 맞춤형 서비스, 키즈 특화 시설, 다양한 결제 시스템, 푸드코트와 문화시설 연계. 이게 다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니었죠. 제가 본 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이곳의 마트들은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단순한 유통 매장이 아닌 생활문화 공간으로. 키즈 카페에서 소피를 데리러 가는데 한 한국 엄마가 다가왔어요. 사라 씨,
혹시 이런 시스템에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스템 개발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건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죠. 명함을 건네받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고요. 호텔로 돌아와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침대에 누운 소피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도 이런 마트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꼭 만들어 볼게. 소피의 순수한 믿음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요. 이제 남은 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죠. 아침부터 긴장되더라고요. 오늘은 전자가격 표시기 개발 회사와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소피는 이제 완전히 한국 친구들과 친해져서 아침부터 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출장 왔다가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해요. 소피를 데려다주며 친구 어머님께 인사드렸어요. 회사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제 마트에서 만났던 그 한국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김민지 이사입니다. 어제는 제대로 소개도 못 드렸네요. 알고 보니 그분은 이 회사의 해외 사업 총괄 이사셨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이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전 세계 여러 매장의 운영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스템은 현재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도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영국의 테스코와 프랑스의 까르푸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어요. 전자가격 표시기의 기술적 세부사항부터 실제 도입 사례, 비용 절감 효과까지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북미에서는 아직?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 이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북미 시장은 보수적이에요.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꺼리죠.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늘고 있어요. 사라 씨의 회사가 그 시작점이 되어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진 미팅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어요. 시스템 구축 비용, 직원 교육 프로그램, 유지 보수 계획까지. 심지어 우리 회사의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까지 꼼꼼하게 검토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술이사님의 말씀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민지 이사님이 근처 한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 씨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식사를 하며 들은 이야기는 더 흥미로웠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각 나라별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들이었죠. 오후에는 실제 운영 중인 매장을 방문했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지,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여기 계신 김 매니저님, 처음에는 이 시스템 도입을 가장 반대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 정말 편해요. 이제는 이거 없이는 일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계약 조건을 검토했어요. 예상보다 비용이 컸지만 3년 이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단계적 도입이 가능해서 시범 운영 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죠. 본사 승인만 받으면 되겠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해 드릴게요. 북미 시장에 맞춘 데이터도 있고요. 회의가 끝나고 민지 이사님과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제 질문에 민지 이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마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때문일 거예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거든요. 여기에 빨리빨리 문화가 더해져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죠. 그러고 보니 그래요. 이곳의 모든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매장 구성, 동선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계산된 듯했죠. 게다가 우리는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큰 교훈을 얻었어요.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죠. 민지 이사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했고 소비자들도 이런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특히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기술 발전을 더욱 가속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자가격 표시기만 해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빠른 시범 운영과 피드백 수렴을 통해 계속 개선했죠. 이제는 오히려 해외에서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회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꺼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도전 정신이 아닐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혁신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었나요? 민지 이사님은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거든요.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여기에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 수용성이 더해져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정화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더구나 한국 소비자들은 까다로우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피드백이 시스템을 빠르게 개선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문제를 해결할 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요. 단순히 가격표를 디지털화하는 게 아니라 재고 관리, 고객 서비스, 매장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의 강점이에요. 빠른 실행력과 함께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왜 이렇게 한국의 시스템에 매료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의 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변화였던 거예요. 저녁에 소피를 데리러 갔더니 아이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난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우리 한국에서 살면 안 돼요? 소피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이번 변화는 단순히 회사의 혁신이 아닌 우리 고객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될 거라고요. 마치 소피가 이곳에서 발견한 즐거움처럼 우리 매장을 찾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계약서, 초안을 다시 검토하며 결심했어요. 이제 돌아가서 우리 회사도 변화시킬 차례라고요. 캐나다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경영진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생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도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쇼핑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영상과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자 CEO의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전자가격 표시기는 장기 프로젝트로 남겨두고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토론토 서부의 2층 규모 매장을 시범 지점으로 선정했어요. 1층은 한국 마트에서 영감을 받은 신선식품과 즉석 조리 코너 위주로, 2층은 일반 식품과 생활용품 매장으로 꾸몄죠. 특히 1층 한쪽에는 작지만 깔끔한 푸드코트도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우리 직원들과 고객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특히 즉석 조리 코너는 전례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즉석으로 만드는 김밥과 떡볶이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신기하게도 캐나다 현지인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매운맛에 거부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독성 있는 맛이라며 자주 찾아오시더라고요. 한국 식품들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봤던 키즈 푸드 진열 방식이 생각이 났어요. 소포장 조미김을 반찬 코너가 아닌 스낵 코너에 진열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서양 아이들이 이걸 간식으로 학교에 가지고 가서 먹더라고요. 짭조름한 맛이 과자 대신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통한 거죠. 우리 매장에서 파는 한국 식품들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스시라고 불리던 김밥도 이제는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리고 만두 같은 냉동식품들도 더 이상 동양음식 코너가 아닌 일반 냉동식품 코너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신선식품 코너의 변화도 컸어요. 한국식 진열 방식을 도입하고 시식 코너를 확대하니 매출이 40%나 증가했어요. 특히 반찬 코너는 예상 외의 데이트였죠. 처음에는 아시아계 고객들을 위해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모든 연령층에서 찾는 인기 코너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김치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겠네요. 어떻게 먹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70대로 보이는 캐나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정말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음식의 힘을 실감했어요. 한국 라면은 말할 것도 없죠. 누구나 쉽게 끓일 수 있고 중독적인 맛이라 그런지 가장 잘 나가요. 예전에는 한국 라면이 몇 종류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2개월 만에 시범 매장의 매출이 30%나 증가했어요. 온라인몰로 떠나왔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특히 퇴근길 장보기 고객이 크게 늘었는데 신선한 음식을 직접 보고 골라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나 봐요. 얼마 전에는 월마트 임원들이 견학을 왔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지화할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분들의 감탄을 들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한류 문화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도움이 됐지만
그걸 잘 활용하고 현지화한 게 진짜 성공 비결이었거든요. 더 기쁜 소식은 제가 리테일 혁신 사업부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전체 매장의 현대화를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내년에는 전자가격 표시기 시범 도입도 준비 중이에요. 소피도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부터 하고 저녁에 같이 장보기를 하자고 조르죠. 푸드코트에서 저녁을 먹고 장도 보고 우리만의 소소한 일상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는 뉴욕의 대형 마트 체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변화가 소문이 났나 봐요. 한국 출장 동행을 요청하더라고요.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처럼요. 책상 위 달력에는 이미 다음 한국 출장 일정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가격 표시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진 교육도 있고 새로운 상품 구성도 연구해야 하고 오늘도 퇴근길에 매장에 들렀어요. 진열대 앞에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설명하는 직원, 한국식 도시락을 고르는 서양인 고객들, 시식 코너에 줄 선 사람들. 이 모든 광경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네요. 한국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다니. 우리가 늦게나마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도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국은 분명 또 다른 혁신을 보여줄 테니까요. 오늘의 감동 택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라 씨의 한국 출장이 사라 씨는 물론 캐나다 마트 발전까지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다 줬네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기를 바랄게요. 영상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